평가원이 2024년 수능부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은 바로 였습니다. 막말로 어떻게든 틀리라고 만든 문제예요. 평가원이 이 짓거리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 작년부로 수능 영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된 수능 영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고득점을 맞지 못하실 테니까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수능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수능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3월이 돼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2025년 수능영어 공부법 이런 거 찾아보는 학생들 많을 텐데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제가 완벽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스킵하면서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니까 오히려 안 본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 제 얘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중대한 발표를 했었죠.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수능 영어에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지문, 즉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말 해석지를 봐도 난해한 지문들입니다. 막말로 어떻게든 틀리라고 만든 문제예요. 2024 수능 이전의 평가원은 정답률이 매우 낮은 이 킬러 문항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수능부터 이런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업계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도대체 어디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야? 24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인데 역대급 물수능이겠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어려운 지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4.71%로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킬러 문항이 사라졌는데 불수능이었다는 게 대부분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도대체 평가원은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한 걸까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해도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은 어차피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평가원이 2024년 수능부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은 바로 선택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24년도 이전의 수능 영어는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해도 정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지의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전에 봤던 작년 6평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답률 26.5%의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철학 지문이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2등급 학생들조차도 충분히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늘 나오던 대로 선택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웬만한 학생들은 그래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장들만 좀 보면 지금 감각 인식과 어떤 이성적 지식, 감각과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 정도 되잖아요. 인식이 아까 감각 인식, 그러니까 감각이 본래 믿을 수가 없다. 미스리딩, 잘못 이끌어진다.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은 마이너스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rational discourse, 합리적인 게 도구다. 어떤 착각, 환상을 극복하기 위한 플러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플러스, 감각은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나쁜 거.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얘기 해요. 빈칸은 주제랑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감각은 마이너스, 이성은 플러스. 2, 3등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빈칸은 뭐 문제 진실이 드러난다. 어쩌고 저쩌고인데. 자, 1번 봅니다. 결과로서 드러난다. 맹목적으로 감각 경험을 따르는 거의 결과. 감각 경험을 따르는 거. 감각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반대죠. 아니에요. 자, 뭐함으로써 드러난다? 멀어짐으로써. 완벽한 표현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완벽한 표현의 생각? 이런 말은 본 적이 없어요. 뻘소리. 3번. 이성적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넘어서. 이성적 지식. 이성은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성적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자, 4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뭐라기보단 논리적 추론이라기보단 이성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거보단 다양한 경험이래. 다양한 경험 얘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중간중간 해석된 데에서 다양한 경험 봤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자, 5번. 인물의 퍼셉션이 아니라 퍼셉션 아까 감각 인식이었잖아요. 감각이 아니라 레셔널이다. 이성이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감각이 아니고 이성이다. 이것만 봤어도 5번이 답이 나왔다. 물론 정답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26.5% 정도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평소 2등급 많은 학생도 충분히 맞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워서 한두 문장만 해석이 돼도 선택지가 4개가 뻘소리이기 때문에 답을 잡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선택지만 깔끔하게 해석이 된다면 하지만 24학년도 수능부터 이 룰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가장 최근에 봤던 24년도 수능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정답률 가장 낮았죠? 자, 솔직히 말해서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추상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정답률이 이 모양이 됐냐? 여기를 조져놨어요, 여기를. 그러니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못하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절대 맞을 수가 없고 찍지 않는 이상 1등급 학생조차도 맞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피실험자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표정을 파악해라 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굴 사진을 이렇게 봅니다. 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뭐 무표정한 얼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얼굴을 보고 표정 파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들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뭐다라는 건데 빈칸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아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우는 얼굴이야. 근데 이게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는 그 맥락을 알아야 되겠죠. 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는 얼굴만 마주하지 않는다. 자, 문장 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한다. 특정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해. 시험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울어. 이거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된다.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나오죠. 우리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촉발될 수가 없어. 그리고 주장될 수가 없어. 뭐랑 고립된 채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채로. 그러니까 상황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 속의 얼굴 표정만 보고 이 사람의 감정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결국. 자, 빈칸은 주제랑 연관된 겁니다. 자, 1번. 그것들 모두가 일관적으로 일치될 수 있었다.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지금 이 사진의 얼굴들이 의도된 감정과 일치될 수 있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얼굴 표정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제 어떤 감정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1번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번, 그것들 모두는 묘사됐다. 사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자, 이런 얘기 나온 바가 없습니다. 사진의 정확성? 사진 정확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뻘소리입니다. 3번, 그들 각각은 분명하게 그 자신의 사회적 이야기를 보여줬다. 자, 이제 선택지에서 어설프게 되는 학생들이 여기 뭐 사회적 상황 나오니까 소셜 나왔다고 골라주는 학생들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진의 얼굴들이 사회적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들, 사진의 얼굴들의 감정을 알려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진이, 얼굴 사진이 사회적 이야기를 말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나 충분히 함정에 걸릴 수 있는 선택지였어요. 4번. 그것들 대부분은 여겨졌다. 독특한 캐릭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뻘소리. 그러니까 솔직히 1번, 2번, 4번은 뻘소리입니다. 3번은 소셜 때문에 이거 되지 않을까 고른 학생들이 꽤 많아요. 자, 5번 봅니다. 그것들의 어느 수든 대체될 수가 있다, 서로.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지금. 평가원이 이 짓거리를 한 거라고요. 선택지 그냥 개인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대로 나왔으면 되게 쉬웠겠죠. 근데 그것들 중 어떤 숫자든 대체될 수 있다, 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는 얼굴, 웃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얼굴만 나와 있죠.
이거는 맥락을 모르니까 우는 얼굴이 실제로는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웃는 얼굴이 어이없는데 웃는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이든 어느 상황에 다 들어갈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얼굴 사진만 갖고는 알 수 없다. 다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거다 결국.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하게 되면 이게 트렌드라고요. 빈칸만 그런 게 아니라 제목, 주제, 밑줄, 의미들까지도 선택지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정답률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킬러 문항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지문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건드린 겁니다. 평가원은 24학년도 수능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선택지를 갖고 장난치겠다 라고 완전히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도 영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맘먹고 어렵게 낼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선택지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영어 시험 범위 지문 통째로 다 외워도 선택지를 갖고 장난치면 그 시험 겁나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뀐 수능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선택지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 되는 거죠 라고 쉽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쉬웠다면 여러분은 진작에 1등급 받으셨을 겁니다. 3등급 이하, 4, 5등급 학생들은 한 줄밖에 안 되는 선택지를 절대로 절반도 해석을 못합니다. 거의 손도 못 대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등급 학생이 선택지를 해석하는 영상입니다. 그것에 저 모르겠어요 이거. 2번 3번 감소? 아 4번 그들의 5번 저 모르겠는데요. 선택지 해석이 이런데 점수가 나올까요? 2, 3등급 학생들은 5등급 학생보다 당연히 더 잘하겠지만 역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학년도 수능 이전에 1등급 많은 학생과 2, 3등급 많은 학생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선택지 해석의 정확성이었어요. 1등급 많은 학생들은 선택지 해석이 우리말 국어처럼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선택지를 통해 킬러 문항의 답을 유추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2, 3등급 학생들도 과거에는 선택지 5개 중에 4개가 뻘소리를 하는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정답을 잡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능 영어는 선택지를 어색하게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1등급은커녕 2, 3등급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선택지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2등급을 받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25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5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수능 영어 지문에서 나오는 한두 줄짜리 문장 정도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처럼 어중간하게 대충 그냥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고3분들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에서 21, 23, 24 그리고 32번부터 34번 그리고 41번 이 7개 문제의 선택지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후에는 해설지를 보면서 틀린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나 확인해 보세요. 총 시간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영어 지문에서 한두 줄짜리 길지 않은 문장들을 추려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해석이 끝나면 해설지를 보면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없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틀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가 뭐 때문에 해석이 잘못된 건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역시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하세요. 만약 영어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세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뻔한 독해 방법 절대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인 방법만 녹여낸 영상이에요. 보시면 저를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영상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수능 영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수능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못 믿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작년 수능 한 달 전에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바뀐 수능 영어에서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한다면요.